허허, 제목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체 무슨 얘기가 이 안에 숨어 있는 걸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지난 9일 밤 발생했던 사고와 관련된 겁니다. 이 지하주차장에서 발생된 사고인데요. 네. 먼저 굉장히 긴박했던 구조 상황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어허. 이 희뿌연 연기가 건물 안에 가득하고 벽면이 심하게 파손돼 있는 상태인데요. 승용차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손이 돼 있고요. 소방대원분들이 차량 문을 열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영상이 지난 9일 밤 한 9시 45분쯤에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 전기 차량이 주차장 벽면과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인데 저 사건으로 탑승자 1명이 사망을 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차주인 남성은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사망을 했고요. 화재를 진압하려던 아파트 직원은 연기를 다량 흡입해서 응급조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50대 대리기사는 복통을 호소하면서 치료 중으로 2명이 부상한 사고입니다. 세상에 저 보세요. 당시에 이게 전기 차량이었습니다. 그 테슬라에서 만든 전기 차량이었는데 저렇게 순식간에 삽시간에 시뻘건 불길로 휩싸였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안타깝게도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는데 고인이 된 차주가 빠져나오지 못했다면서요. 네, 지금 그 구급대가 차주분을 이제 꺼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조수석에 일단 앉아 있었는데 조수석 문은 너무 파손이 심해서 열 수가 없었고 어허. 그럼 보통 그 상황에서는 뒷문을 열고 이제 조치를 취하는데 그렇잖아요. 뒷문을 못 연 거예요. 왜요? 저 차량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외제 차량인데 네. 구조가 문이 이렇게 날개처럼 열리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내외 그 구조가 우리나라 이 소방 기술로 접근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어서 뒤에 문을 못 열어가지고 결국에는 트렁크 문을 따고 이제 꺼내게 됐는데 네. 그 과정에서 25분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바람에 해당 차량 기종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면 이렇게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네. 결국 그래서 이제 사건이 심각해진 겁니다. 아니 근데 보세요. 시청자분들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장혜찬 평론가님 아니 저렇게 날개 모양으로 열린다고 해서 왜 못 열어? 아니 밖에서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될 거 아니야? 그러실 것 같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네, 그런데 최첨단 차량이다 보니까 시동을 걸지 않으면 손잡이 자체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손잡이가 평소에는 안으로 쏙 들어가 있다가요. 이 차 주인이 스마트 키 등을 통해서 버튼을 누르거나 시동을 걸 때만 숨어져 있던 손잡이가 개폐식으로 튀어나오는 이게 최첨단 시스템이지만 아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런 취약점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이번에 느끼게 되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네. 이 모든 게 전기로 이루어져서 구동되는 차량이다 보니까 네. 배터리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바깥에서 물리적인 방식으로 문을 여는 게 거의 불가능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119 소방대원들도 갖은 수를 썼지만 문의 구조나 이런 전기가 연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점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빠른 시간 내에 문을 여는 게 상당히 어려워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백성문 변호사님 이게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최첨단 장비 탓에 오히려 사고에는 무용지물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일단 차량의 구조 때문에도 그렇지만 또 이 차량의 지금 불길이 지금 계속 타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저게 진화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 차량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기름을 넣고 달리는 차량이 아니고 전기차잖아요. 그러니까 저 차에는 굉장히 큰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충돌하는 과정에서 배터리에서 발화한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보통 아는 일반 배터리하고 좀 달라서 리튬이온 폴리머 소재로 되어 있는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저기에서 불이 붙으면 일반 소화기로 하면 잘 안 꺼진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 자동차 전문가 얘기는 이런 소재의 배터리에서 발화가 돼서 불을 끄려면 포말 형태의 특수 소화기를 사용해야 빠르게 불을 잡을 수 있고 현실적으로 일반 배터리는 불을 빨리 잡기가 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화재 진압 현장 보면 일반 화재 현장과는 달리 주변에 지금 희뿌연 이 물질들이 많이 널려 있고 아마 그 포멀 소화기로 이 진화를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재근 평론가님 예. 진화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서요? 보통 휘발유 차량은 불이 나도 30분 정도면 진화가 된답니다. 근데 저 차량은 1시간 정도에 걸쳐서 계속해서 불이 탔는데 저렇게 많은 소방대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끄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불이 좀 꺼지는 듯 하다가 다시 타오르고 꺼지는 듯 하다가 다시 타오르고. 왜냐하면 전기자동차 하단 부위에 그 전체가 다 배터리가 쭉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게
조금씩 타면서 다 탈 때까지 속수무책으로 아마 이 화재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저 차량의 뒷문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 수가 없어서 결국 소방대원들이 안간힘을 써서 트렁크를 먼저 개방한 후에 반대로 역으로 뒷문을 열어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를 구조해 이후에 병원으로 심폐소생했지만 결국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그런데요, 오윤성 교수님, 저곳이 무슨 도로에서 차량과 추돌했거나 충돌한 그런 게 아니라 지하 주차장에 사고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전은 대리운전 기사가 있단 말이에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이제 대리운전 기사가 생존해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이거는 아주 전형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이 차량 제어를 할 수가 없었다. 이 급발진이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찰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게 뭐 어떤 도로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CCTV를 확인하니까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평평한 데서 갑자기 속력이 붙어서 옆에 있는 벽면을 충돌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와 관련돼서 과연 그것이 어떤 그 기계적인 결함인지 또는 뭐 이 사람이 조작을 잘못한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원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원인은 최단비 변호사님 밝혀내기 쉬울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경찰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차체에 결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인지 보고 있는데요. 먼저 현재 경찰은 해당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입건을 한 상태이고요. 차체에 어떤 결함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국과수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인데 이 차량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네. 압수수색 다른 사람 소유이기 때문에 압수해서 수색을 하기 위해서인 것이고요. 만약에 국과수에서 분석해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굉장히 넓은 주차장인데 갑자기 맞아요. 속력이 올라갔거든요. 그런 이유를 알 수 있을 거라고 경찰은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차량의 이 차주는 사고로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고 말았는데 아니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이 피해자와 윤석열 총장이 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겁니까? 지금 이 피해자는요, 60대 피해자는 판사 출신이고요. 지금 한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과 충암고 서울대 법대 동기고요. 40년직이라고 세상에. 하네요. 사실 어제 다 아시겠지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열렸고 윤석열 총장은 참석하지 않고 대검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죠. 근데 사실 징계위가 계속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 정말 본인의 소중한 40년지기 친구의 이런 끔찍한 비보 소식을 듣고 어제 5시 57분경에 대검을 나서면서 바로 저 장례식장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총장 그냥 마스크 사이로 이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1시간가량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게 참 무슨 이런 기구한 일이 있습니까? 참 장해찬 평론가님, 윤 총장 입장에서는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열린 날 40년지기 친구를 떠나보냈다. 정말 여러모로 울적하고 침통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징계위 문제도 윤석열 총장의 마음을 상당히 복잡하게 했겠지만 40년지기 친구가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갑자기 떠나게 되면 그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특히나 윤석열 총장이 조문을 마치고 빈소에서 나오는데 많은 기자들이 윤 총장을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윤 총장에게 이 전해진 질문 대다수가 징계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었거든요. 물론 언론 입장에서는 윤 총장의 어떤 징계위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 싶겠지만 친구를 보내고 오는 빈소에서 나오자마자 그런 질문을 또 받아야 되는 윤 총장의 입장, 심정 어제 하루는 정말 많이 좋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참 여러모로 정말 윤 총장의 마음도 침통했을 것 같고요. 정말 윤 총장의 40년 지기인 고인 명복을 빌겠습니다.